제 직장은 호텔이었습니다. 호텔과 관련된 계속 호텔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이 정도 스킬을 익혔으니 이제 창업할 때가 됐다. 유명한 또 호텔 조리장과 의기투합해가지고 식당을 냈습니다. 그분의 굉장한 프라이드는 조미료를 안 쓰는 게 본인의 굉장한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러면 그 조미료를 안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천연 재료를 잔뜩 넣고서 끓여내서 그 육수를 우러내야 돼요. 그런데 뭐 6천 원, 7천 원 동네 장사하는 갈비탕에서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팔리기는 많이 팔리지만 남질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냥 좋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큰 난항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메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메뉴는 돈을 벌기 위한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메뉴를 어떤 메뉴를 해야 될까? 어떤 메뉴를 해야 장사를 잘 하고 오래오래 돈을 벌어서 대박 날 수 있을까? 1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메뉴는 어차피 아무도 알지 못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메뉴들은 고전적인 메뉴들은 나중에도 없어지진 않아요. 단지 그 메뉴를 바탕으로 어떻게 특성화시키는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만의 브랜드로 만드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메뉴가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다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메뉴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손님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일일이 가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말 없어도 손님이 보고서 아, 주인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게 바로 메뉴북이에요. 물론 이제 메뉴판이라기도 하고 뭐 메뉴북이라고 하고 메뉴라고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메뉴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글을 통해서 아니면 사진을 통해서 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가게의 얘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서빙하고 어떻게 서비스하고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는데 반면에 메뉴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메뉴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가게의 대표 메뉴를 소개하거나 할 때 메뉴판 전체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3개, 4개씩 묶음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제작을 한다면 물론 실제 메뉴판 자체는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될 수는 있겠지만 가게 밖에 뭐 POP나 이젤에 세워놓는다거나 아니면 X배너에 세워놓거나 그런 부분들은 청킹 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3개, 4개 이런 식으로 묶어서 기억하기 쉽게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보통은 앞에다가 이렇게 하죠. 1인 메뉴. 우리 1인 메뉴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메뉴북을 아니면 뭐 POP든 현재의 트렌드를 감안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혼밥이 대세라고 하죠. 혼자 밥을 먹고 특히나 뭐 심지어 혼밥 식당조차도 생겨나고 있는 판에 예전과 많이 좀 트렌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혼자 밥을 먹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사회적 현상을 이런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메뉴북에 집어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메뉴북을 제작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브랜드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기 가게의 이름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기 가게의 이름이 있어야 내가 어디에 왔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음식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음식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시각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시각적 표현 특히 사진이나 그리고 이제 디자인 부분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단순히 메뉴가
쭉 나열만 돼 있으면 아 이게 무슨 메뉴인지는 알겠지만 적어도 이 메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외국인들이 보더라도 아 이게 이런 메뉴구나, 이게 이런 메뉴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사진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상징성이 있는 거를 뭐 넣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글씨 크기는 이제 12포인트 정도 그 최소 이상을 잡아야 될 테고 분량은 12페이지 이하로 잡아야 됩니다. 소문자 형식 사진 없는 경우에는 40종 이하,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25종 이하, 한 페이지당 메뉴 사진은 10개 미만, 5개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표제나 작은 표제는 이제 대문자, 그죠? 뭐 좀 뭐 고기류라든지 뭐 식사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대문자로 크게. 이거는 이제 영문을 썼을 때의 경우인데 한글로 썼을 때는 굵은 글씨체나 좀 크게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죠. 보통 이 세 가지를 보통 많이 쓰는데 싱글 패널 메뉴, 그러니까 하나짜리죠. 투 패널 메뉴 펼쳤을 때 양쪽으로 보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는 트라이 패널 폴드 메뉴, 요 세 종류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그 부분인데 싱글 패널 메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이렇게 봤을 때 위쪽을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투 패널 모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각선으로 가면서 위쪽을 보게 됩니다. 책을 읽을 때 속독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죠. 책을 읽을 때 속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여기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읽는다 그래요. 방법이. 트라이 패널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서 여기는 지금 3분의 1 위의 지점이라면 여기는 반에서 위의 지점 쪽으로 그러니까 2분의 1 지점 위로 시선이 먼저 고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팔고자 하는 메뉴, 우리 집에 메뉴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 분명 내가 자신 있는 메뉴가 있고 많이 팔려야 돈이 되는 메뉴가 있어요. 모든 메뉴가 다 돈이 되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돈이 되는 메뉴가 있고 그거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 메뉴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꼭 팔고 싶은 메뉴, 이 부분에 꼭 팔고 싶은 메뉴, 이 부분이 꼭 팔고 싶은 메뉴를 집어넣으면 처음에 메뉴북을 봤을 때 시선 자체가 내가 필요한 메뉴 쪽으로 꽂히게 되겠죠. 물론 이게 뭐 100%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 부분으로 시선을 초점을 잡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으로 시선을 잡고 가운데 그리고 가운데 위쪽으로 2분의 1 지점부터 시선을 잡는 게 메뉴를 봤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처음에 향하는 곳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다면 프로모션 메뉴를 먼저 만들어서 판매해 본 후에 반응이 좋으면 이제 추가를 하고 계절 메뉴나 프로모션 메뉴는 이제 따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사진은 필수예요. 세트 메뉴를 만들 때는 전체 가격이 주력 메뉴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말아야 돼요. 메뉴 분석은 가장 유명한 게 그 파레토의 법칙을 응용한 20%의 메뉴가 80%의 매출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뉴가 많으면 어떤 메뉴가 나에게 필요한 메뉴고 어떤 메뉴는 나에게 필요 없는 메뉴인가. 근데 그거를 분석하는 기법 중에 ABC 분석은 매출을 그 메뉴를 이제 A 그룹과 B 그룹과 C 그룹으로 나눠서 C 그룹은 퇴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보완을 한다든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메뉴별로 매출액이 많은 순서부터 적어 내려갑니다. 여기 지금 퍼센트가 나오죠. 퍼센트가 뭐 전체가 100%로 봤을 때 14.9, 11.6, 9.6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트가 나오겠죠. 퍼센트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네이버에다가 치면 바로 나와요. 퍼센트 계산기. 뭐 곱하기 뭐 몇 점 0 뭐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이버에다가 퍼센트 계산기 그러면 떠요. 거기에 매출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전체 매출 넣고, 그럼 전체 매출에 이 매출은 몇 프로다 바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옆에 퍼센트를 적어주면 돼요. 내리다 보면은 75% 선 정도가 나올 거예요. 대략적으로. 여기까지를 A그룹으로 묶어요. 퍼센트를 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누적을 시킵니다. 이제 95% 정도가 됐을 때 이걸 B그룹으로 나눠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75% 이후부터 95%까지를 B그룹으로 묶는 경우도 있고, 원래는 ABC 법칙에서는 여기를 A,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B로 잡아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걸 나눠서 잡아도 되고 합해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100%까지 해서 C로 나눠집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김영갑 교수님 블로그를 참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C그룹에 있는 메뉴들은 우리 집 메뉴에서 큰 의미가 없는 메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월 메뉴 판매 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아니 뭐 내 가게인데 내가 하고 있는데 뭐 보고서가 필요해? 아니에요. 보고서는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보시더라도 파일로라도 만들어 놓고 직원들과 공유하세요. 아니면 본인이 만들어 놓고 다음 달에 또 보고 그 다음 달에도 또 보고 1년이 되면 어떻게 되세요? 1년 전체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에 대한. 단순히 메뉴에 대해서만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가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추적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각 메뉴별 원가율을 산정하고 원가 변동을 주시한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원가가 아무리 메뉴가 많이 팔려도 남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부분을 귀찮더라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또 그게 있어요. 직접 안 하시고 원가 주방에다가 얘기하세요. 이거 원가 얼마 정도 나와요? 얼마 정도 나와요? 그럼 거기서 적어주면 아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근데 주방에서 만든 원가가 100%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음료와 주류 매출이 30% 이상 될 수 있도록 이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이제 뭐 1년 정도 지나고 하면서 아 메뉴가 뭐 이렇게 팔리고 이렇게 팔리고 1월에 몇 개 팔리고 2월에 몇 개 팔리고 3월에 몇 개 팔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래 작년 9월에 갈비탕이 600개 팔렸으니 요번에는 650개 팔아보자. 그런 식으로 메뉴별로 목표를 잡고 그 월 매일매일 지나면서 이제 그 메뉴 합산이 나오잖아요. 포스를 찍어 보면은 계속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아니면 직원들에게. 그래서 메뉴가 어느 이상을 내 목표치를 팔았을 때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는 또 다른 목표치를 잡고 그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가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조금 두서가 없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맛이 보장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메뉴북을 만들 때는 당연히 쉽게 누구나, 그리고 이거를 내가 말을 안 해도 이 메뉴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메뉴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가게에 정말 필요한 메뉴와 필요하지 않은 메뉴가 무엇인지를 보고, 필요하지 않은 메뉴는 점점 보완을 하고 잘 되는 메뉴는 그게 인기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지속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또 현업으로 다시 가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